매일매일 수상한 매일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지에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여기는 수상한 메일함입니다. 저는 메일지기이자 선수협회 김PD고요. 오늘 기묘한 메일함을 맞아서 한껏 메이크업을 하고 오신 우리 미녀 개그우먼 허한나님 모십니다. 아니 근데 메이크업하고 왔더니 왜 하고 왔냐고. 그러니까. 방송하고 오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안 하고 오면 또 안 하고 안 또 하고 지랄하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아니 여자 연예인이 메이크업 그러니까. 하고 오고 당연히 뭐 하고 온 거지.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정년을 맞으신. 네. 아직 정년을 정년 마시면 안 돼. 정년 아직 안 돼. 아직 안 된. 네. 정년이 곧 올.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기묘한 사연함 하면은 또 메일이 잘 안 오지만 하시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모아가지고 으스스한 이야기들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5년 대학생 신입생이던 저는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자취방은 복층형 원룸으로 다락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집으로 오고 나서부터 1년 넘게 셀 수 없이 많은 가위에 눌렸습니다. 2층 다락에 침대를 놨기 때문에 초반에는 2층에서 잠을 잤었는데 잠을 자다 보면 갑자기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나무 계단 특유의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서 가위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초반에는 그 소리만 들리더니 점점 흐릿하게 형체가 올라오는 것이 보이더니 일어나. 여자의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목소리가 급발진하듯이 귀에서 미친 듯이 일어나! 소리치며 제 옆구리를 긴 손톱으로 벅벅 긁는데 느낌이 너무 선명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2층이 아닌 1층에 이불을 깔고 자게 됐는데 1층에는 또 다른 존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살 정도 되는 아기가 맨발로 바닥을 뛰어다닐 때 나는 가볍고 빠른 찹찹찹찹 소리가 제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가위에 참 많이 눌렸습니다. 다른 집을 알아보기는 귀찮아서 1년 반 정도 버티고 가위 빈도가 많이 줄어서 그렇게 6년을 살고 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사 후에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사실 엄마가 걱정할까봐 말 안 했었는데 그 집에 귀신이 있었어. 그 다락에 사는 여자 귀신? 어떻게 알았어? 아니, 엄마 6년 동안 그 집에 딱 2번밖에 안 왔잖아. 나 처음에 거기 갔을 때 2층 보려고 계단을 올라갔는데 거기 침대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어.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와 관련된 이상한 경험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간 날 친오빠가 이사를 도와주려고 와서 밤 늦게까지 정리를 하다가 새벽 2시에 캔맥주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똑똑 현관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한 여자가 저 2층 아랫집에 사는 애기 엄마인데요. 애기 이불이 모자라 그런데 이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저기 우리도 오늘 막 이사 와서 여분 이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여자분이 이사 오지 않으셨어요? 제 동생이랑 저랑 같이 살아요. 오빠는 혹시 몰라서 저와 같이 산다고 거짓말을 해줬습니다. 오빠는 이 늦은 시간에 애기 이불을 빌리러 온 것도 이상하고 새벽에 온 아기 엄마 치고는 풀 메이크업에 딱 들러붙는 옷을 입고 있었고 뒤돌아서 뒷짐을 지고 걸어가는데 손에는 남자 지갑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빌라에는 애기 엄마나 아기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2층 다락 여자 귀신과 1층의 애기 귀신이 모자 관계고 그들에게 저희가 스스로 문을 열어준 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여자분이 올라오셨을 때 문을 열어줌으로써 애기 귀신하고 그 2층 다락방 여자 귀신이 들어왔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김태리 씨 악귀에도 문을 열면 안 되잖아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을 때. 맞아. 네, 그게 생각이 나셨나 봐요. 장산범 같은 경우에도 목소리를 따라 하잖아요. 맞아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따라서 문을 열게끔 만드는 그런 귀신들이 있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너도 봤어? 이럴 때 되게 무섭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소름 끼치죠. 엄마가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어머니가 신기가 좀 있지. 이 정도면은 이 집안이 그런 건가? 엄마랑 딸이랑 둘 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6년을 살다 나오냐고요.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가 편안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소리가 뭐 드륵드륵드륵 했다고 하지만은 살만은 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치. 아마 그런 게 좋았나 봐. 교통. 가격 대비 좀 넓은 집. 변기 물도 잘 내려가고. 그리고 뭐 회사랑 가깝다거나. 그러니까 아까웠던 거지. 그러니까. 귀신보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더 와닿았던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안 사는 이 사연자분은 6년을. 그렇죠. 이건 여기에 맞는 거예요. 방식이. 예. 오히려 그 가위가 이 사연자분을 더 깊게 잠들게 해주신 게 그럴 아닌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도 안 맞는 데는 진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몸도 아프고 사고도 나고 특별히 과학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저거 요즘
부동산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집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예전에 있던 이천집도 그렇게 안 팔리다가 갑자기 부동산도 아닌데 앞집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 꼭 어메. 소개해달라 해서 저는 그냥 해는 얘기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왔더라고. 어머. 별로 깎지도 않았어. 근데 저는 별로 나한테는 안 맞아 이런 아.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봤는데 어머, 기운이 괜찮대요? 맞았나 보다. 지나가봤는데 딱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에 이런 적이 있죠. 제가 이제 이사 갈 때 네. 그 아는 그 무당 오빠가 네. 어디 이사 가면 나한테 얘기해줘라. 오빠가 뭐 전화 유선상으로도 구스 같은 거 좀 해주, 기도를 좀 해주겠다. 근데 미안한 거야. 공짜로 그런 거 해달라고 하기가. 그래서 그냥 그 집에 이제 이사를 갔어요. 막 에어컨 설치하고 막 그러는데 경주는 그때 당시에는 귀신 같은 거 절대 안 믿는 완전 초현실주의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에어컨 설치하고 아저씨 가셨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뭉 하고 켜지는 거야. 그래서 경주야! 뭐 불렀지. 에어컨 이거 그냥 저절로 켜줬다고. 에이 아니야 이러고서 이제 그 리모컨으로 껐어. 네. 그러고서 경주랑 같이 그 방에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에어컨이 뿡 켜지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래서 경주가 이거 에어컨 이거 리모컨이 고장났나 봐. 그래서 뒤에를 깠다. 건전지가 없네. 근데 어떻게 꺼졌지? 키기까지 했잖아. 키고 끄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경주가 와 이래가지고 그 무당 오빠한테 전화한 다음에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막걸리를 뭐 이제 좀 놔둬라. 한 몇 분 잠깐 1시간 정도 방치하고서 이제 치웠는데 그때부터 괜찮더라고. 이런 게 신기해. 전혀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안 믿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냥 네. 이게 뭐 꼭 뭘 믿으나 말한 것이 아니라 맹신만 하지 그렇죠. 않으면. 전혀 뭐 이게 음. 그 집터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그걸 그래 파묘 천만 그렇죠. 됐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마음 안에는 어느 그치, 정도 그치. 있는 거야 미신이. 그 스토리가 있죠. 안 좋은 터에 묻힐 거야, 좋은 터에 묻힐 거야. 그 초현실주의자한테 물어봐도 좋은 터에 묻히고 싶다 그러지. 맞아. 그렇지. 기왕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온 그 애기 이불 가지고 오신 분은 그냥 좀 겹친 것 같아요. 그냥 그 소녀시대 바지를 좋아하시는 여자분이 아니셨을까. 네, 요거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기묘한 메일이 도착했는지 메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신 얘기 너무 좋다. 오늘은 4개 다 귀신 얘기예요. 너무 좋아요. 현재 나이 40대 초반 여자 사람입니다. 저는 7살, 17살, 27살, 10년 주기로 기억에 남는 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7살 때 일입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밤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별이 총총한 까만 하늘 안에 치마를 헐럭이는 한 여자가 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과 흰 소복은 공중에서 사방으로 나부끼는데 몸통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고개를 숙였다가 금방 다시 봐도 또 있고 한참을 안 보다가 다시 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혹 상공 30m쯤 떠있던 비닐봉지였을까요? 다음 17세에 있었던 일은 학교에서 산으로 야영을 갔습니다. 그날 난생 처음 자다가 가위에 눌려봤어요. 현관문으로부터 제 방으로 소복 입은 여자와 소복 입은 동자가 걸어오더니 제 침대로 뛰어 올라와서는 악을 쓰고 제 멱살을 잡고 심지어 그날은 유체 이탈까지 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7세에 사정상 산속 개조 축사에서 6개월간 살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몇 개월 동안은 밤에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안 상급자가 억지로 심부름을 시켜서 15분 동안 산길을 혼자 걷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제 숙소 안에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귀 밑 단발머리 소녀가 들어와서는 잠시 서 있다가 갔습니다. 그 후에는 다행히 없지만 헛것이든 귀신이든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뇌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렵니다. 되게 구체적이다 귀신이. 그렇죠. 네. 첫 번째는 실제로는 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펄럭이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데, 근데 두 번째 17살은 이게 꿈을 꾼 거잖아요. 가위 눌린 거니까. 그때는 뭐 호르몬이 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가위 눌려요. 그렇죠. 예. 또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 때니까. 27살 때는 산길을 오래 걷다 보니까 이 공포가 능축돼 갖고 그것이 이제 나타났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한 경험들을 했네요. 예. 이게 신기한 경험이라기 네? 너무 지금 결론이 너무 과학자처럼 말씀하시는 거 신기한 아니에요? 경험을 할 수 있죠. 왜? 뭐 이걸로 불행하게 된 것도 아닌데 재밌는 경험인데. 근데 약간 첫 번째 경험은 저는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시절이어가지고 그때는 그랬죠. 어쨌든 사러 가는데 이제 이렇게 담장 같은 데에 사람 목이 이렇게 딱 하나 올라와요. 오 무섭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둡잖아요. 또 밤길 너무 어둡고. 무서워.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의식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딱 갔는데 다시 와야 되잖아요. 다시 왔는데 일단 머리는 없었는데 내가 그걸로 잘못 봤나 싶을 정도의 튀어나온 어떤 그런 구조물들이 있는 곳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착각했을 수 그런 있겠지. 착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7살이니까. 네. 근데 묘했던 거는 그때 그건 잘못 봤을 수 있잖아요. 저희 집이 5층이었는데 뭐 3, 4, 5 라인이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1층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 그냥 가만히 안 닫혀.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5층에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계단으로 올려고 이렇게 딱 돌았는데 갑자기 덜컹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5층까지 어떻게 뛰어 올라갔는지 모르게 엄청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같은 날이야. 그 머리 본 날하고 엘리베이터 문 열려 있는 날하고. 이제 이런 거죠. 머리 이렇게 올려왔는데 그 담장을 보니까 밑에가 낭떠러진 거야. 여기만 걸려. 그러니까 어머 그런 거야. 살려고. 턱으로. 살려고 턱힘으로 버틴 거예요. 신기한 경험을 했네. 몸이 허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몸이 허하면 자주 이런 게 보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은. 근데 이분은 딱히 그렇게 허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제가 친한 도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아팠는데 그래서 신내림을 받으려고 했는데 싫더래요 너무 자기가. 밖에가. 그래서 그럼 나는 사주 공부를 하겠다. 이제 사주 공부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어차피 내가 점을 볼 건데 신내림 궁금해서 한번 받아봤는데 그 후로 귀신이 보이세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이래서 그럼 귀신이 보이시는 거야 안 보이시는 거야? 그날 내가 몸이 허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보이신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몸이 허한 거지 막 이래서 어떻게 있냐고 했더니 또아리를 틀고 있대. 그러니까 뭐 저런 전등이 있으면 저게 또아리를 들고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위나 뭘 봤다고 하면은 구석이나 어디에 이렇게 처박히거나 이렇게 매달려 있거나 이렇게 뭉틀어 있다. 왜 우리 영화의 유전처럼. 네. 나 그거 보고 이제 한 3일을 못했어요. 여러분 유전 꼭 보세요. 공포 좋아하시면 유전. 진짜. 근데 그런 거 재밌네요. 예. 가끔 저도 그때 오히려 그럼 귀신 볼 때 그 당시에는 힘든데 나중에 생각하면 재밌어. 그렇죠. 에피소드. 이분이 그러신 거죠. 해하진 않았으니까 본인을. 그러니까요. 그냥 뭐 잘 사셨으니까. 되게 쿨하게 넘어간다 우리.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신경 쓰면 그게 바로 꿈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 몇 년 전에는 제 친한 후배한테 후배가 코 수술한다 그래서 잘하는 데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성형 수술. 성형 수술을. 근데 걔가 맨날 와가지고 선배님 저 코가 붓기가 안 빠져요. 그러면서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막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서워 갑자기. 그래서 내가 잘 됐어. 걱정하지 마 이랬거든요. 꿈에 걔가 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님 제 코 어떡해요? 이러는데 내가 뭐라는 줄 알아? 괜찮아 잘 됐어. 원래 그래. 약간 생각한 게 꿈으로 잘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사연자분들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 원래. 넘나드시는 분들이 있어. 네. 생각이.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기묘한 메일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곧 반백살이 되는 여자 사람인데요. 사연은 90년대 제가 고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친하게 몰려다니던 친구 중 하나가 스파게티를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신난 저희는 그 친구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친구들은 주방에서 그 친구가 요리하는 걸 구경했고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수리 쪽이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얘네 집에 에어컨이 있었나? 근데 왜 머리만 시원하지? 하는 생각에 눈을 치켜뜬 채로 뒤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잘생긴 남자애가 저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눈이 시릴 만큼 파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말이죠. 저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에 우리만이 있는 줄 알고 세상 편한 자세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애가 나타나니까 민망한 마음에 일어난 겁니다. 친구에게 오빠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남동생이 있었나? 하고 아는 척을 하려는 찰나 하반신이 없이 둥둥 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움직이질 않고 목소리도 나오질 않았는데 그 이후에 기억이 잠깐 없습니다. 이후에 친구들과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한 건 그때 전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12월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끼리 명동으로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거리의 인파에 밀려서 걸어갔다기보다는 거의 밀려서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머리 뒤가 너무 서늘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한 10m쯤 되는 거리에 바로 그 남자의 얼굴이 딱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애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정말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 사이에 보이더라고요. 한겨울에 새파란 반팔티를 입고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키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후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애는 누구였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다른 차원에 있는 남자가 날 좋아했는데 그 차원에선 내가 죽은 거야. 그래서 걔가 지금 타임머신 같은 거 타고 다른 차원에 있는 나를 보러 온 거지.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상반신밖에 못 온 거지. 하반신은 그 세계 놓고 온 거지. 아 근데 이게 그거는 이해인데요. 자다가. 처음에 자다가 가위다. 그 정도는 되는데 이거는 가족들하고 그냥 계속 걸어가다가. 걸어가는 중이잖아요. 뒤에 크리스마스는.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거죠. 첫 번째 가위 눌린 거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꿈에 있는 나왔던 그게 너무 인상이 확실히 이게 딱 들어와서 아마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다른 애가 이렇게 착각해서 보일 수도 있죠. 하필 그게- 파란색 옷을 입었던 그렇죠. 거야. 파란, 그러니까 네. 딱 들어올 수도 있죠. 그 그러니까 인상- 무등 태우고 네. 온 애일 수 있는 거지. 그 옛날에는 하반신이 그게- 없어 무등을 태우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아마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어렸을 때라든가 이럴 때 특별히 어떤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네. 의도적으로 기억이 삭제된 네. 이런 것일 수도 있는. 알고 지내던 애였는데 갑자기 어디서 교통사고를 통해 죽었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큰 충격 때문에 네. 그것만 기억나지 그게 사라지는 이런 경우는 그럼 그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고 있지 않아도 잠깐 스쳐서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몸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때 탁 떠오르는 어떤 그러고 것일 수 봤더니 있죠. 네. 지금 명동에서 누군가에게 밀려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행동에 의해서 그 기억이 난 게 아닐까? 큰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네. 그때 떠올랐던 아니면 그때 죽었던 아니면 옆에 있던 어떤 아이나 그런 경우가 다음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분이 그렇다는 거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굳이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때 아픈 기억이 나타나니까. 네. 만약에 그때에 자기가 다른 어떤 정신적인 힘든 것이 있어갖고 치료 차원에서 찾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벌써 네. 50이 다 돼가는데 뭐 지금 더 찾아서 뭐 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땐 잘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생긴 남자는 아니치잖아. 그럼요.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한테 버림을 받았다거나 그럴 수 있. 아니면- 그 기억을 잃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파란티 입은 애한테 차인 그 기억을 아 너무 잃은 거야. 쪽팔려가지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고 걔는 청군이었던 거야. 그렇죠. 네. 천군 백군. 아 그래서 갑자기 또 요새 제가 또 빠져서 읽는 것 책 시리즈 중에서 이제 교국후도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교국후 나츠 히코라는 작가님이 이제 쓴 귀신하고 추리 소설하고 섞인 시리즈예요. 우와, 우와. 그런 게 있죠. 우와, 재밌다. 재밌는 게 근데 있죠. 이제 우와. 그 첫 시리즈에 나왔던 제목이 우부메의 여름이라는 게 있는데 우부메가 일본 요괴인데 유명한 50년대 60년대 일본의 전후에 의원 댁의 여자 딸이 아이를 뱃속에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고 아이를 23개월 동안 안 낳고 있다는 거야. 뱃속에 계속 불러넣어서. 근데 이제 이 명만 때문에 왜 이런지를 소문을 못 내고 병원도 못 보내고 있어서 좀 네가 가서 좀 어떻게 좀 저희가 이 이야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뭐냐면은 걔는 본인이 음양사잖아요. 근데 귀신을 믿진 않아. 이 사람의 의견은 뭐냐면은 개가 색깔을 다 못 보듯이 우리 뇌도 모든 걸 다 인지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과학 필터에 걸르는 것을 애써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근데 그 엄연히 존재하는 영역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일부는 그걸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오고 일부는 그걸 종교로 받아들여서 가지만 어쨌든 근데 그 사람 이 탐정하고 그 의향사가 하는 역할이 우리는 그 스토리를 믿고 그 스토리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뒤지거나 막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 그러니까 무당이 가격해서 풀어주듯이 얘는 그렇게 풀어주는 스테이지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과 근데 그것이 본인에게 어떤 다른 거랑 의미가 붙여가지고 자기가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네가 왜 그걸 그렇게 해석했니가 더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드러내, 내가 그거를 이 드러내. 소리를 이렇게 길게 아니, 듣고 왜냐면은 있어야 되는 봐봐요. 거야? 드러내. 내가 그걸 왜 자, 네 번째 그럼 메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눌렸던 가위가 현실과 접목되는 이상한 경험을 한 것 같아 메일을 보내봅니다. 그날 저는 술을 마시고 자다가 새벽 3시쯤 심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깨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픈 머리를 잡고 겨우 안방에 있는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보려고 앉았는데 그 순간 오른쪽에 있는 샤워실 유리막 봉 위로 그래. 어떤 남자 귀신이 엎드린 거미 자세를 한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무시하고 제 볼일을 보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오전에 일하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아니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내가 후배 통해서 알게 된 그 집 남편 있잖아. 그 남편이 새벽에 자살을 했대네. 그 집을 설명해드리자면 나이대는 저희 부부와 비슷하지만 아주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첫째가 꽤 크고 딸만 셋인 집입니다. 그 집 막내가 우리 첫째 딸보다 한 살 위라서 둘이 종종 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소름 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새벽에 본 그 남자 귀신의 얼굴이 사실은 그 집 남편과 비슷하게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해에 저희 집 거실에서 어떤 여자의 환영을 본 적도 있는데 그 여자도 사실 그 집 부인으로 보여서 마음이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부인은 후두암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웠었는데 그래서 보였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분한테는 무슨 무서운 얘기하는데 이렇게 산통을 깨서요. 그러니까 산통 깨는 게 내 일이에요. 이분이 네. 후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뭔가가 있었던 거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살한 그 남편 그리고 후다음으로 돌아가신 그분 이게 마음이 아프고 애틋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아 그때 본 어떤 귀신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그 사람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자꾸 자기 확신이 들 수 있는 자꾸 거죠. 이으려고 그렇죠. 하는구나. 비슷한데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연민 같은 거죠. 자기의 경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그 사람이 자살했으면 사실은 뭐 마음이 아프죠. 물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게 얼굴이 그렇게 닮았었어라고 이제 선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긴 한데 또 묘하게 타이밍이 그 부부랑 그렇죠, 그때랑 그러니까. 겹쳐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고 소름 돋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한이 맺혀서 내 죽음을 이러잖아요. 밝혀달라. 나 자살 아니다. 그래서 그 위층인데 하수구 타고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럴 수도 있는. 영혼이 보통 그런 게 소설이잖아. 벽을 뚫지 않고 그냥 하수구로 연결돼서 이렇게 왜냐면 안으로 뚫기 들어가. 힘드니까 흘러내려온 거지. 근데 이제 뭐 그 심야괴담하면서 뭐 얘기를 좀 주워들었는데 네. 전파 같은 걸로 제일 잘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에 들려오는 음성 뭐 이런 것들. 예. 아 귀신은 파동이다. 파동 그리고 그런 거. 전기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귀신 나올 때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또 그때 그 곽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고장난 거다라고 그렇죠. 하셨지만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복층으로 된 모텔 있잖아요. 네네네. 커플이 둘이 이제 무드를 잡으려고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막 침대에서 이제 와인 먹고 막 하는데 그 밑에 1층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출입문에 센서 등이 자꾸 켜지는 거예요? 켜지는 거지. 아.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래 거지. 그래 켜졌다, 그래 꺼지고. 그래. 그랬더니 또 곽 박사님께서 그 날파리다. 그렇죠. 저기서 센서를 누가 건드리는 거다. 그런 건 있어요. 소리가 난다 하는데 네네네. 콘크리트 건물이나 목조 건물도 스프링 현상이라는 게 있어갖고 스프링이 이렇게 됐다가 밤에는 이렇게 펴진대요. 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 같은 거 그렇게 끼익끼익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맞아. 예. 뭐 여러분들 이렇게 또 기묘한 사연들 저희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크라임의 팟빵닷컴으로 또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저희가 댓글을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화에 그 내 옷에 집착하는 수상한 아줌마 이거 어디서 샀냐? 어디서 샀어? 사이즈 막 이거 물어봐. 연락처 알려달라. 이거 줘, 막. 그리고 절친이 손절한 부분하고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고백하신 그분 사연입니다. 아 우리 또 그때 그 손님으로 와주셨던 네. 분께서 게스트로 가서 덕분에 재밌고 귀한 시간 보냈습니다. 그 앞에 홍대 근무하시는 분 방송했었죠. 음. 그리고 이제 그 오지랖 수상한 아줌마 관련돼서 사연자분께서 너무 친절하시다. 그냥 대충 둘러대시는 게 괜히 귀찮아진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좀 그렇지 않고 친절하니까. 예. 네. 로마 K님께서 전 여태껏 뭐 하나 내세울 거 없고 그냥 참 50년 뭐 하고 살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와, 친구 사연 듣고 저 갑자기 힘이 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와 고1 때 친구 이 둘이 아직도 친구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창 시절에도 20대에도 서로 죽고 못 사는 친구는 아니고 그냥 편하고 뜬금없이 전화해도 아까 만났던 사람 같고 혹시 뭐 누구 욕하면 거의 서로 편들어 주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아니다 싶은 건 야, 네가 잘못했네. 응? 아, 그런가? 이런 거 같네요. 갱년기인지 요즘 자꾸 우울했는데 제 오랜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워지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게 사실 인간관계가 가족, 자식을 포함해서 한 뭐 3-4명 정도를 평생 계속 친한 친분을 갖고 맺고 살 수밖에 없다. 그 이상 인간관계는 다 부질없다. 진짜 인간관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M48님께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짝도 없다고 합니다. 사연자분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하나씩 아쉬운 점이 보이신다면
나는 이 남편에게 완벽한 파트너가 맞을까 하고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이 바람 피신다는 분께 드리는 내용이죠. 내가 남편한테 바라는 것 말고 남편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남편은 어떤 걸 좋아할까? 남편한테 지금 필요한 도움은 어떤 걸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걸 실천해 보신다면 지금의 남편분도 조금 더 사연자분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바람 피시는 분한테 사실은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이런 거에는 댓글이 많이 달리죠. 교훈적인 말씀, 네, 또 나무라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네.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음. 인과응보 잊지 말라. 아, 인간으로. 그냥 네가 바람 피면 다 거기에 대한 뭐 대가는 항상 있죠. 그렇죠. 모든 행동에는. 네. 자, 수상한 메일 함 시간 이렇게 맞춰봅니다. 제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뭐 특집식으로 한 회차씩 좀 꾸리다 보니까 네. 생활 속 사이코패스들 사연을 한번 좀 모으면은 뭐 회사에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가족에도 있고 많잖아요. 주변에 친구도 있고. 그래서 내 주변 속에서 제가 약간 좀 독특하다 성격. 카페 같다. 사페 같다, 소페 같다, 뭐 이런 친구들 사연 있으신 분들은 크라임의 팟빵.com, CRIMnet.PODBBA.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모아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옛날에는 무장이었다고. 장군. 아, 예. 전쟁의 영웅이었다는 거지. 네.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이 김 PD 같은 사람인데 조성욕하지 마라. 조성욕하지 마. 오늘 하여튼 기묘한 사연으로 여러분들 좀 으스스하고 재밌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